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35번째 프랑스에 나타난 성모, 부패하지 않는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5번째 성모와 만나 부패하지 않는 시신이 된 수녀 베르나데트.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한 두 가지 미스터리, 아니 하나의 미스터리에서 발생한 또 다른 미스터리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알려진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점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일전에 올렸던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미스터리 23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당시 성모는 3명의 소녀 앞에 모습을 드러난 이후에 연달아 몇 차례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 파티마의 성모는 교황들의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마의 성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성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다루게 되는 루르드 성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루었었습니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이야기와 더불어 루르드의 성모를 처음 만났던 수녀 베르나데트에게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 역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난한 소녀와 성모 마리아의 만남. 1858년 2월 11일 나폴레옹 3세가 건국한 프랑스 제국의 시골 마을 루르드에 살고 있던 베르나데트 수비루는 땔감용 나무와 수프 재료용 뼈를 모으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방앗간 주인인 프랑스와의 6아이 중에 맏딸이었기 때문에 집안 살림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그녀는 14살이었는데 성격은 밝은 편이었고 영양이 부족해서 또래에 비해서 다소 작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루르드의 가부강변을 돌아다니던 그녀는 갑자기 폭풍우가 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지만 주변의 나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사비엘 동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끝까지 내려온 흰 드레스에 하늘색 허리를 두르고 하얀 베일로 머리와 어깨를 덮었으며 팔에는 묵주를 두르고 있고 발 아래에는 노랑 장미가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베르나데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보면서 기도를 올리게 되었고, 기도가 끝나자 그 여인도 베르나데트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베르나데트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동생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혼이 났죠. 그리고 3일 뒤인 2월 14일 베르나데트는 다른 소녀 2명과 함께 마사비엘 동굴을 다시 찾아왔고, 소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베르나데트는 동굴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혼이 나간 상태여서 바로 마을로 다시 데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월 18일이 되었을 때 그곳을 찾은 베르나데트는 또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베르나데트에게 너는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이 동굴에 오너라 라고 하면서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행복은 약속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상의 행복은 약속하마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2월 25일 베르나데트와 다시 만난 그 여인, 작은 흙탕물을 가리키면서 마시고 씻으라 라고 지시를 했고, 베르나데트는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당시 베르나데트를 따라온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베르나데트를 말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흙탕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고 베르나데트와 함께
그 물로 씻고 마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치유되는 기적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들 중에 7명을 따로 진찰했던 베르게 교수는 1860년 어떠한 의학적 설명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마사비엘 동굴로 몰려듭니다. 프랑스 제국 정부는 3월부터 마사비엘 동굴의 출입을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고요. 인원들을 통제했지만 1858년 10월 4일에 다시 일반인들에게 개장합니다. 아무튼 3월 25일 다시 동굴을 찾은 베르나데트는 출입금지 울타리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강가에 무릎을 꿇고 동굴을 바라봅니다. 그때 다시 그 여인이 나타났고 베르나데트는 4차례나 이름을 물어본 끝에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원죄 없는 잉태라는 것은 남편 요셉과 성관계 없이 예수를 잉태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다 라는 은유적인 대답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월 7일 한 의사가 베르나데트와 동행을 하였고요. 베르나데트가 성모와 만나 일종의 접신 상태가 되었을 때 촛불에 손을 대었음에도 화상을 입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베르나데트는 총 18차례나 성모를 만났고 마지막으로 7월 16일에 만난 이후로는 다시 성모와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는 당시 이 현상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심각해지자 1858년 11월 17일에 루르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리고 1860년 1월 18일 지역의 교구장이었던 주교는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참으로 베르나데트 수비르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베르나데트는 22살의 나이로 프랑스 느베르의 사랑의 자매 수녀회에 입회를 했고요. 마리 베르나르드라는 수도명을 받고 수녀로 생활을 하다가 35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부패하지 않는 시신이 된 베르나데트. 베르나데트는 사망 이후 성 조셉 성당 납골당에 그 시신이 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1879년에 사망한 그녀의 시신을 30년이 지난 1909년 이 시신 확인을 위해서 관을 열었을 때 전혀 부패되지 않은 베르나데트 수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피부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었으며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고 얼핏 잠을 자는 듯 했습니다. 성당 측은 베르나데트 수녀가 성모의 발현을 목격한 축복받은 성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성당 측에서 홍보를 위해서 그녀를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뒤인 1919년에 다시 확인을 했을 때 그때에도 베르나데트 수녀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1925년 계속되는 논란에 성당에서는 과학적인 검증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시체 보존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던 콩트 박사가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시신의 피부 조직과 장기를 확인한 결과 진짜 베르나데트 수녀의 시신이 확실하다라고 보고했죠. 당시 콩트 박사는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진공 상태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두 겹으로 된 떡갈나무 관 속에 시신을 넣고 납으로 완벽하게 밀봉했기 때문에 공기가 차단이 되어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라는 반박도 거세였죠.
관 속에서 베르나데트 수녀의 십자가 묵주가 발견이 됐는데 묵주는 심하게 녹이 슬어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콩트 박사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2006년 제클린 테일러 박사는 베르나데트의 시신이 썩지 않은 이유는 시라파 현상 때문이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합니다. 시라파 현상이란 사람의 몸이 부패를 하면서 몸속의 지방이 지방산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 수소와 결합할 경우에 몸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에서는 시라파 현상이라고 해도 시신이 골격과 장기까지 깨끗하게 유지될 수는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정말로 그녀는 성모를 만난 선택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죽어서도 몸이 부패하지 않게 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과학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터리는 이렇게 자꾸 쌓여만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